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이중성 교과서 192쪽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입자 또는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친숙한 존재 중에 빛이라고 하는 요놈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이 입자의 성질을 띠기도 하면서 또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중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네모난 상자를 하나 둘 거고 상자 위쪽은 뚫려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뚜껑을 덮을 건데 어떤 뚜껑이냐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뚜껑을 덮을 거예요. 그 다음 위쪽에서 아주 작은 모래알들을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래알들을 떨어뜨릴게요. 그렇다면 이 모래알이라고 하는 애는 입자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요 구멍을 통과한 아이들만 아래쪽으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는 모래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밑에 쪽에, 구멍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쌓이게 될 거예요. 즉 모래알이라고 하는 입자는 요 구멍을 통해서 떨어지면 구멍이 있는 쪽에 모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 중에 한 과학자인데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위에서 봤던 거는 구멍이 하나였지만, 아주 작은 틈이 하나였지만 지금 여기는 틈 두 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틈을, 아주 작은 하나의 틈을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슬릿이 두 개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중 슬릿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이중 슬릿을 두고 끝쪽에 반대편에는 이제 빛이 맺힐 수 있는 스크린을 줄 거예요. 그리고 슬릿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쏴줄 거예요. 그렇다면 자,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빛이 입자라면 이 빛은 하나하나의 이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자, 이런 입자들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에랑 비슷한 상황처럼 이 슬릿을 통과한 아이들이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에 맺히기 때문에 슬릿이 존재한 이 부분과 바로 밑에 이 부분에 빛이 많이 도달하게 될 거고, 이 부분만 밝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둡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입자였을 때 보이게 될 실험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실험을 하니까 실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찬가지로 한쪽에 이런 이중 슬릿을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빛이 맺힐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할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찬가지로 빛을 쏠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고 나니까
오른쪽에 맺힌 스크린을 보니까 빛이 어디에 많이 도달했어요? 자, 이 중간 부분에 아주 밝게 나타났어요. 완전히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에. 자, 이 중앙 부분에만 밝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또 밝은 무늬가 나왔고 또 위쪽에 밝은 무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밝은 무늬, 그리고 그 밑에 또 밝은 무늬. 자, 이렇게 밝은 무늬가 반복되게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아무리 이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요 결과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어떨까요? 자, 파동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슬릿 하나의 광원, 스피커 또는 빛이 내는 물체로 볼 수 있고 그때마다 만들어진 요 아이들을 간섭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위에 슬릿과 아래 슬릿 사이의 요 거리차를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듯이 경로차라고 했죠. 그래서 경로차가 얼마만큼 날 때? 2분의 짝수 람다씩 날 때 요런 밝은 모양의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은 2분의 홀수 람다만큼씩 경로차가 날 때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을 이용해서 이 이중 슬릿을 통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이라는 과학자가 해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불러요. 즉, 이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빛은 무엇이다? 바로 파동이다. 즉,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이 있던 그 과거에 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라는 의견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이 발견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실험은 조금 앞에랑 다른 실험이에요. 먼저 한쪽에 이렇게 극판을 둘 거예요. 극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넓은 도체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금속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금속판에 이제 우리 건전지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배터리라고 하는 건전지, 한쪽에 마이너스 극 그리고 한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극판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는 마이너스 극, 오른쪽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왼쪽의 극판에는 전자들이 비교적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고, 오른쪽엔 전자들이 비교적 없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왜? 도선이 끊겨 있으니까. 전자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고, 따라서 이 건전지는 불이 꺼져 있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여 있는 요 극판에 바로 빛을 쏠 거예요. 어떤 특정 조명을 이용해서 빛을 쏴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현상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빛이 들어왔다는 건,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여기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 전류의 흐름은 결국 전자의 이동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쏘아주니까 이 왼쪽 극판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극판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빛에 의해서 어떤 극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 현상을 우리 광전 효과라고 부를 거고, 이때 튀어나오는 빛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요 전자를 우리 광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빛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라는 뜻으로 광전자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빛을 비추니까 갑자기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요 현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금속도 결국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원자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 부분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부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고, 이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면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금속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났다는 걸 뜻하고, 결국 이 원자 핵에 묶여있던 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에너지 누가 공급해 준 걸까? 바로 빛이 공급을 해준 거죠. 빛 에너지가 여기 있던 묶여있던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속박된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고,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라고 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점이 발생했냐면, 요 비추는 빛의 종류를 바꾸면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때 쏘는 요 빛의 진동수를 점점 줄이다 보면 어떤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았고,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전자가 쉽게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약한 빛, 정말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한 빛을 쏘아도 극판으로부터 전자가 방출이 되었는데,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저 얘기하는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내가 빛을 쏠 때 빛의 세기를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밝게 해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빛의 에너지가, 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적절히 공급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만약에 빛의 에너지가 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이 안 된다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특정 진동수 이상에선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전자가 튀어나올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한 거고,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전자가 튀어나올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빛의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빛의 세기가 아니라, 밝기가 아니라 결국 진동수가 결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정 진동수는 이 극판,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바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당연해요. 왜? 금속판의 종류가 바뀐다는 건 이 금속판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바뀌게 될 테고, 결국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묶여 있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금속판마다 이 특정 진동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특정 진동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자, 결국 정리하면 어떤 금속판이 있을 때 그 금속판에 빛을 쏠 때 우리가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는 빛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광자 하나하나의 빛 하나하나의 에너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은, 광전 효과는 사실 만약에 빛을 파동으로 본다면 우리가 빛을 쏠 때 빛의 세기를 키워주면 빛의 세기가 크다, 즉 빛의 밝기가 크다는 건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걸 뜻해요. 어디에서? 그 파동에서. 근데 지금 우리 결과 보니까 어때요? 빛의 세기, 빛의 밝기는 에너지와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 광전 효과, 요거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불러요. 요 광전 효과는 뭐를 설명한다?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실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실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요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금속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금속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걸 금속이라고 써줄게. 자,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 안에는 전자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때 좀 금속의 원자 핵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애는 쌤이 그냥 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안쪽에 그릴 거고, 비교적 약하게 속박된 애는 이렇게 바깥쪽에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전자들이 금속 안에 묶여 있겠죠. 이렇게 속박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할 거야? 빛을 쏠 거예요. 자, 빛을 쏠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빛을 이렇게 하나의 광자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쏘게 되면 얘를 우리가 빛R이라고 해서 광자라고 부를 거예요. 빛의 입자, 광자. 광자들이 이렇게 쑥 갈 거고, 그 하나하나의 광자가 가서 이제 여기 묶여있던 전자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쪽에 있는 에너지 전자가 OE라는 에너지로 묶여있고, 얘는 1E라는 에너지로 묶여있고, 저 어떤 놈은 3E라는 에너지로 묶여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렇게 5만큼, 1만큼, 3만큼 속박되어 있고 묶여있고, 내가 밖에서 빛의 에너지를 12만큼, 1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자, 이제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들의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5만큼 묶여 있었는데 10만큼 공급받았으니까 요 놈은 5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올 거고, 자 1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한 데에는 1만큼 묶여 있었으니까 9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7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올 거고, 자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 에너지를 결정한 놈은 결국 그 전자들이 묶여있던 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 여기서 광자의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 광자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 봤듯이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고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광자의 에너지, 빛 R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서 HF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의 F는 빛의 진동수를 뜻해요. 빛의 진동수.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과서 19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H는 플랑크 상수로서 하나의 그냥 수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자, 빛알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결국 누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다면 빛이 밝다는 것,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광자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요 문턱 진동수를 이용해서 우리 요 모델을 이용해서 또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쏘는 빛을 12가 아니라 예를 들어 0.52의 에너지를 쏘고 있다라고 할게요. 0.52의 에너지를 쏠 건데 빛의 세기를 굉장히 밝게 해서 0.52라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무수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0.52라는 애가 오면 여기 묶여있는 애들 중에 가장 약하게 묶여있는 요 에너지 1만큼 에너지 얘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하나의 에너지가 0.5인데 이 놈은 지금 1, 2만큼 묶여 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많은 애가 와도 튀어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에 부딪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고 이제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교과서 195쪽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실험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전 효과를 이제 일상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일상에 어떨 때 쓰냐면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 외부에서 오는 이 빛 신호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올 때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쓸 때 다양한 기술적 측면에서 쓸 때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광 센서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중에 예시로 이제 197쪽에 CCD 전화결합 소자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198쪽 그 뒤에 199쪽까지 같이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질문이 있으면 잘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꼭 읽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